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지만 제가 막 이것들을 다 알고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얘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뭔가를 궁금해 하신다 하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끔 실제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제 카톡방에 있기는 한데 어떻게 그렇게 평소랑 다르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냐 막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되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거든요. 되게 필요 없는 질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에도 그런 질문들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행정실에 문의해야 되는 거 자주 물어보시고, 그리고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분들이 막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한 번씩 GPT로 혹은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걸 그대로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제가 영상일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들 때는 검색을 먼저 해봅니다. 옛날에는 검색을 해가지고 무슨 법령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 게 좀 복잡했는데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하도 잘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막 글을 써주죠. 그리고 요즘은 하다하다 이런 거 정리까지 해주니까 되게 편해졌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교원 호봉 뭐 월급 쳐보면 이렇게 쭉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누가 정리를 해줬어요. 2026년 교사 호봉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1에서 12호봉은 약 6%, 13호봉 이상은 3.5% 인상되었으며 특히 저연사 교사의 체감 인상액이 높아져 처우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1에서 12호봉, 9호봉, 15봉, 11호봉에다가 일정 자격 더하면은 딱 12호봉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일정 받기 전 그리고 일정 받는 순간까지의 교사들 호봉 같은 경우에는 6%가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13호봉 이상 거기부터는 3.5%가 일반 공무원처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뭐 공격도 자주 받는 주제지만 사달다 보면은 지방에서는 진짜 살만하고요. 뭐 부교사를 한다 그러면은 경기도권까지는 그래도 살아있을 수는 있겠다. 노후 대비하면서 살아있을 수는 있다. 그 정도 돈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울로 오면은 뭐 물려받은 게 많지 않은 이상은 힘들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정도에서는 부부교사 정도 하면 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까지 하고 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쓸 거 쓰면서 살만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은 이제 항상 생각을 하지만 서울에서 자기 월급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막 출퇴근을 서울로 하라 그러면은 뭐 못할 것 같아요. 서울에다 집을 사서 하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막 반지하 뭐 40년 된 구축 복도식 아파트 주차도 안 되는 그런 데 살 자신도 없고 뭐 약간 직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요즘 좀 올라가죠. 공무원 임금이 동결이 된 해도 많았고 거의 동결에 가까운 0.6%, 1%막 이런 때도 있었는데 요즘엔 프로씩 올려주니까 초반에는 모르겠는데 조금 지나면은 한 10만원 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또 한 15%에서 20% 정도 빠져서 8만원 오르기는 하지만 저희는 호봉 인상분도 있고 해서 조금 적립을 하다 보면은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신규에 가까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있죠. 본봉이 적은데 이게 경력이 좀 쌓이고 나면은 정근수당이 은근 달달한 맛이 나잖아요. 저도 이제 10년을 끝내고 11년 차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정근수당이 50%가 나옵니다. 근데 뭐 신규 선생님들은 정근수당이라고 뭐 250만원, 260만원에 프로 나오고 10% 나오고 혹은 안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뭐 정근수당도 없고 해서 명절수당 성과금만 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력만 좀 쌓이면 정근수당도 좀 맛있게 나오고 그런 게 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2월에 그런 글을 하나 올렸죠. 실수령 얼마 받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연말정산
한 거랑 정근 수당이랑 뭐 명절 수당이랑 이런 거에서 얼마 받아가지고 나는 이 돈 어떻게 쓰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거 그냥 막 신나게 털어버리지 마시고 이왕 받은 거 좀 현명하게 쓰시기 위해 노후 대비용으로 연금저축에 넣고 끝내세요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냐. 그 매달 나오는 거는 이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서 매달 나올 거고, 정근수당은 1월이랑 7월에만 나오죠. 제가 이제 구독자 1000명 찍으면은 그런 걸로 무료 강의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급은 이제 엄청나게 팍팍 오르고 그런 거야 아니지만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이제 자연사가 임박한 나이가 되면 될수록 어느 정도 여유롭게 받아진다, 그런 느낌으로 가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매년 연봉이 오르고 규칙적으로 오르고 고용도 안정되고 한 직업이 공무원 말고는 거의 없는데, 요즘에는 무슨 중소기업도 정년이 있다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이제 밖에는 진짜 어려운 회사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막 5년, 6년,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던 회사가 갑자기 이제 인력 감축을 하겠다고, 우리 사업이 AI 도입되면서 너희가 필요 없어졌다 이러면서 날렸다는 회사도 있고, 이제 와서 일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도 생겼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일을 하기 싫다, 일이 힘들다, 이거지 이제 갑자기 막 일자리가 날아간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런 부분이 되게 경제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좀 달라지는 점이 급식비가 인상됩니다. 정액급식비가 원래 14만 원이었는데 1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저희 이제 이런 생각도 되게 오래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사를 하던 한 10년 전만 해도 급식비 걷는 게 한 끼에 한 3,000원인가 뭐 3,500원인가 3,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막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식수 인원이 줄어들어서 1인당 단가가 늘어났다 하면서 학생급식은 3,000원인가 3,500원인가 됐던 것 같고, 2,500원인가요? 교사급식 저희가 내는 돈만 중요하게 알면 되니까, 교사급식이 막 3,500원에서 4,000원에서 4,500원 올라가더니 요즘에는 한 끼에 5,000원을 받더라고요. 한 달에 급식비 10만 원을 걷어가는. 물론 이 정액급식비라는 항목이 정해진 금액을 줘가지고 저거 반반 먹어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불쾌하잖아요. 이건 그대로인데 떼가는 돈만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만 원이 늘어난다는 게 좀 기쁜 소식이긴 하죠. 저희는 가뜩이나 이렇게 돈 내고 먹는데 막 그런 민원 항상 들어오잖아요. 왜 우리 애는 저만큼 먹었는데 선생님은 돈가스를 산처럼 쌓아놓고 먹느냐, 우리 애는 공짜로 먹으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냐, 막 거짓 취급하냐, 우리도 이럴 거면 돈 내고 먹겠다, 막 그러면은 또 막 전체 메시지로 선생님들 배식량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것도 날아오고.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들어와서 애들 먹는 만큼 먹거든요. 딴소리 듣기 싫어서. 어쨌든 급식비가 좀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있고, 3.5%는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매년 복리로 오르니까 되게 괜찮습니다. 3.5%가 막 100만원에서 103만 5천원 되고 그 다음에 107만원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복리 해서 한 이것도 20-30년 하면은 꽤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뭐 그때 물가 상승률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물가 상승률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직종 같은 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좀 특이한 경우죠. 이번에 이제 또 3월, 4월, 5월 일 하시다 보면은 인디스쿨이나 교사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또 잔뜩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공부를 못해서 대학은 안 좋은데 갔던 친구가 어디를 들어갔는데 막 가가지고 올해 성과급 받은 걸 보니까 현타가 오네요. 그런 거 시작할 건데, 저희는 어느 정도 알고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이 직업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래 일해야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내년에도 얼마가 오를진 모르지만 올려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보면 되겠죠. 저도 이제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지금 1년 반 정도 거의 혼자서 바깥 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육아휴직 수당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일부 생활비를 내고는 있었지만 제가 벌어가지고 돌리고 있죠. 오늘도 이제 밖에를 나가야 되는데 힘들기는 했어요. 제 월급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축도 해야 되니까, 또 애를 키우고 집 이자 내고 이것저것 하면서 저축까지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다 싶습니다. 저도 막 어디 나가가지고 그냥 1,000만 원 달라 막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5% 올랐으니까 뭐 자금 계획을 얼마나 많이 바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여유로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를 100만 원 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 받는 돈이 한 108만 원이 됐다, 아니면 115만 원 정도 되겠죠. 호봉 인상분도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15만 원 여유로워지니까 그걸로 저축도 하고 뭐 그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기는 별 얘기 아니고요, 다 뻔한 얘기라.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받아보시려면 구독 눌러주세요.